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자꾸 하는 말이 달라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10가지 말은 의사들이 치매 초기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자꾸 입에서 그게 뭐였더라? 오늘이 며칠이지?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같은 말이 자주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나이 탓이겠지 하며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거나 길을 잃기 훨씬 전부터 의사들은 환자가 반복해서 하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이상 신호를 먼저 발견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라는 말이 조금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놓친 사이 기억은 점점 사라졌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치매 초기 경고말 10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만 미리 알아두셔도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배우자의 치매를 훨씬 일찍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첫 번째 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순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오해하고 지나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뇌와 소중한 기억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만 알고 있는 치매 초기 신호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치매 초기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뭐였더라? 거 있잖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도 자주 그러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점점 더 심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중요한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해마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해마의 신경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고 그 결과 기억을 불러오는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수도관 안에 물때가 조금씩 끼면서 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건망증과 치매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망증은 식당 이름이 잠시 생각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지난주 가족들과 그 식당에 갔었다 는 사실 자체는 기억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아침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 치매 초기에는 그 경험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식당에 다녀온 기억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침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순히 단어를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빈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은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입니다. 물론 달력을 보지 않으면 날짜를 잠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오후에 또 같은 질문을 하고 계절이나 연도까지 자주 혼동하기 시작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증상은 진압력 장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치매는 대부분 시간 감각부터 무너집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자꾸 헷갈리다가 점차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더 진행되면 익숙한 동네에서도 길을 잃거나 심지어 오랫동안 살아온 집 안에서도 방 위치를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더 진행되면 가족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잃고 장소를 잃고 결국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뇌가 갑자기 기억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는 더 큰 불안과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압박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날짜를 함께 확인해 드리고 달력이나 시계를 자연스럽게 가리켜 드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호 기억하시죠? 기억을 꺼내는 능력과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명히 물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너무도 익숙하게 하시던 일을 갑자기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건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나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치매 초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단순히 기억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정보를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한 뒤 손과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수많은 신경망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연결망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안의 전등은 멀쩡한데 전선을 연결하는 발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가 전달되지 않으니 불이 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젓가락을 보면 젓가락이라는 이름은 압니다. 숟가락도 구분합니다. 하지만 막상 반찬을 집으려고 하면 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리모컨을 들고도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거나 세탁기를 수십 년 사용했는데도 갑자기 작동 순서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 즉 실행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 매일 하던 건데 왜 못해? 이런 말은 환자에게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불안감만 키우게 됩니다. 환자 본인도 왜 안 되는지 가장 답답해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의자에 먼저 앉으세요. 숟가락을 손에 들어보세요. 이제 밥을 한 숟갈 떠보세요. 처럼 한 단계씩 천천히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치매 돌봄에서도 이러한 선택지를 줄이고 한 번에 한 가지 행동만 안내하는 방법이 환자의 혼란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잠이 안 와 라는 말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면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순한 불면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집안을 계속 돌아다니거나 새벽 2, 3시에 일어나 외출하려고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하루의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아침 햇빛을 받아야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진행되면 이 시계 역할을 하는 부위가 점차 손상되면서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이 풀려 시간이 계속 어긋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졸리고 정작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 커튼을 활짝 열어 자연광을 충분히 쬐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와 취침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력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안과 진료를 통해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불안과 야간 배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와 4번째 신호 기억하시죠? 익숙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실행 기능의 저하와 낮과 밤이 뒤바뀌는 수면 리듬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신호는 많은 가족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서 아무도 없는 거실을 바라보며 무서워. 저기 사람이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나 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녀에게 내 돈을 누가 훔쳐갔어. 내 통장이 없어졌어. 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가족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고집도 아닙니다. 병든 뇌가 만들어낸 증상입니다. 먼저 무서워 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의 여러 유형 가운데 특히 루이소체 치매에서는 매우 생생한 환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천장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말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방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가 방 안에서 뛰어다닌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두려워하십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뇌는 실제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뇌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이 손상되면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실제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실수는 환자를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헛것을 보시네요. 그런 건 다 착각이에요. 가족은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은 더 커지고 가족마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정말 무서우셨겠네요. 이렇게 환자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인 뒤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함께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무서워하는 곳으로 가서 커튼 뒤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 밖을 살펴본 뒤 이제 괜찮습니다. 다 나갔어요. 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불안이 훨씬 빨리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공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매 돌봄에서 권장되는 수용 및 추적 기법입니다. 다음은 많은 가정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을 만드는 5번째 신호입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내 물건이 없어졌어. 심지어 며느리가 가져갔다. 아들이 숨겼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 모신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도둑으로 의심할 수 있지? 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치매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지갑이나 통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 빈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누군가 가져갔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도둑망상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또 어디다 두고 잊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자꾸 같은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치매 환자의 뇌는 이미 논리보다 불안이 먼저 작동합니다. 계속 반박할수록 의심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은 공동조사자 기법을 권합니다. 통장이 안 보이시는군요.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어디에 두셨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여기 있었네요. 제가 청소하다가 옮겨 놓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굳이 보세요. 잊어버리셨잖아요. 라고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안전과 안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번째와 6번째 신호 기억하시죠? 환시와 도둑망상은 환자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손상된 뇌가 현실을 잘못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족이 논리로 이기려 할수록 환자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평소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나 좀 내버려둬 라며 가족을 밀쳐내거나 수십 년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온화하시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좀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화를 내시거나 이미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회사에 늦겠다.
가게 문 열러 가야 한다. 몇 집을 나서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하셨지? 예전에는 절대 저러실 분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역시 치매가 진행되면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격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가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시간과 장소를 연결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현재가 낯설고 이해되지 않자 뇌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는데 최근 사진은 모두 사라지고 젊은 시절 사진만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에게는 수십 년 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지 오래된 분이 아침 일찍 양복을 찾으며 출근해야 한다 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며 집을 나서려 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아버지 회사는 이미 그만두신 지 20년이나 됐잖아요. 라고 설명하지만 환자의 뇌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자신의 중요한 일을 방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비켜, 나 좀 내버려둬 라며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막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라는 말은 사실을 알려주는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붙잡거나 큰 소리로 말리면 더 심하게 화를 내거나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셔야 하는군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마음을 먼저 받아들인 뒤 가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같이 준비해 볼까요? 처럼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줄여드리는 것입니다. 환자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차분했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원래 참을성이 많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전두축두엽 치매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의 전두엽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작은 일도 크게 화를 내고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대로 내뱉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환자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만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치매로 이미 약해진 뇌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해마와 신경세포에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켜 기억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치매의 진행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의 분노가 환자의 뇌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도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듣고 갑작스러운 화를 받아내다 보면 지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왜 저러실까 보다 지금 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와 세 번째 신호 기억하시죠? 현재를 잃어버려 과거 속으로 살아가는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손상된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두 가지 신호는 치매 초기에서 가장 무겁고 가족들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시던 분이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고 심지어 차라리 죽고 싶다 는 말까지 하게 되는 이유를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 두 번째 신호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해, 아무거나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누구보다 기다리시고 텃밭을 가꾸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즐기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식사도 먹기 싫어, 아무거나 줘 라고 하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를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며 조금만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치매 초기의 무기력은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는 사람에게 의욕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점차 줄어들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모두 떨어졌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운전자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뇌가 그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활동을 강요하기보다 오래전 즐겨 들으시던 트로트 음악을 들려드리거나 젊은 시절 사진을 함께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오래된 감정의 기억은 새로운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숙한 음악과 사진은 잠들어 있던 기억과 감정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죽고 싶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나는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너무 놀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손주들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는 오히려 환자의 깊은 절망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습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예전처럼 쉽게 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바로 환자 자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가운데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 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많이 힘드셨군요.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혼자 견디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먼저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손을 따뜻하게 잡은 채 아버님은 절대 우리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관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치매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죽고 싶다 는 말이 모두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이 반복되거나 식사를 거부하고 약 복용까지 거부하는 행동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첫 번째 신호 기억하시죠?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는 변화와 스스로를 가족의 짐이라고 여기며 삶을 포기하려는 말은 절대로 단순한 노화로 넘겨서는 안 되는 치매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은 환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오히려 병을 더 빨리 악화시키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돌봄의 원칙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이가 들면 원래 다 그래 라며 모든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넘기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익숙한 일을 하지 못하며 성격까지 갑자기 달라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 몇 년을 보내다가 결국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시간이 지나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에 효과가 더 크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환자를 논리로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식사하셨잖아요. 그 물건은 아무도 훔치지 않았어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에요. 가족들은 사실을 알려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뇌는 이미 논리와 기억을 처리하는 기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확한 설명을 반복해도 환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왜 나를 자꾸 틀렸다고 하지?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에게 계속 길을 잘못 들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함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을 증명하기보다 먼저 감정을 이해하고 환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접근법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화를 내고 큰 소리로 다그치는 것입니다. 물론 보호자도 사람입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듣고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다 보면 지치고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보호자의 분노를 느끼는 순간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미 약해진 뇌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신경세포 손상이 빨라지고 기억력과 행동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의 분노는 단순히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뇌에도 실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자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자 역시 충분한 휴식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오래도록 환자를 따뜻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치매 치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는 논리보다 감정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불안을 이해하고 혼란을 함께 견디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며 가족 모두가 조금 더 평안하게 치매를 함께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치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가 보내는 10가지 초기 신호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매는 정말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의학으로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남아있는 뇌의 기능을 최대한 오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조기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치매는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인지훈련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66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사도 어렵지 않고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 가족 교육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미루기보다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좋았던 추억을 자주 떠올리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더라도 오래전의 감정과 추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자주 들으셨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드리거나 결혼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함께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아내를 오랫동안 돌본 가수 태진아 씨의 사례처럼 익숙한 노래와 소중한 추억은 한동안 반응이 없던 환자의 기억과 감정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정답을 묻기보다 이날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라고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 햇빛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는 낮과 밤을 구별하는 생체 시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만으로도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고
식사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이라면 백내장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면 뇌의 생체시계도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밤에 잠을 설치거나 불안해하는 증상을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단은 김치와 국찌개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많은 편입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은 조금 덜 드시고 젓갈이나 짠 반찬은 양을 줄이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뇌만의 병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는 것 역시 뇌를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 음식 하나만 먹으면 치매가 낫는다, 기적의 영양제 같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기에 발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이 따뜻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뇌를 가장 오래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뇌는 수년 전부터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더라? 오늘이 며칠이지? 잘 모르겠어. 잠이 안 와. 무서워. 누가 훔쳐갔어. 나 좀 내버려둬. 갑작스러운 분노 상관없어. 그리고 죽고 싶어. 이 10가지 말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한두 번 했다고 모두 치매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과 다르게 반복되고 점점 잦아지고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매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힘들게 하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뇌가 병들면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을 연결하지 못하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그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자의 불안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함께 찾아보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안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돌봄입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약은 아직 한계가 있지만 가족의 따뜻한 태도는 환자의 하루를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 의심된다고 해서 두려워하며 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치매 안심센터를 비롯해 조기에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빨리 확인할수록 치료와 관리에 선택지가 많아지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조금만 더 일찍 검사 받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그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호가 반복된다면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실 때 말 한마디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변화가 느껴진다면 비난하지 말고 괜찮아요.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라고 손을 잡아 들이십시오. 그 따뜻한 한마디가 병보다 먼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나타났던 변화 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래도록 건강한 기억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